오늘은 조선 빅3의 전망을 짚어보는 레포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신용평가사의 레포트에는 분석의 기본을 바탕으로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을 때의 포지티브 전망과 부정적으로 바라봤을 때의 네거티브 전망까지 나와 있어 레포트를 읽는 독자로 하여금 넓은 시야로 업황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요약부를 보게 되면 최근 수주 호황을 기반으로 신조 성과가 상승하고 있으며 친환경 선박 수요 확대 전망 등에 따라 조선업계의 중장기적 재도약 가능성은 커지고 있으나 원가 확대 부담 등으로 인하여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성과 인상 여력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강제가 변동 시나리오별 실적 추정을 통해 강제가 변동이 단기적으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용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사의 수익성 부분입니다. 수주 단가뿐 아니라 생산 효율성, 건조기술 및 건조기간 등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고 있으나 결국 핵심은 성과에 있다. 특히 원가가 인상되는 경우에는 그 부담을 충분히 전가한 수준의 성과 인상이 필요하며 현 시점에서 이를 위한 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판단된다. 표에서도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올해 들어 해운사들의 폭발적인 신규 선박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조선사들은 벌써 수주 목표치를 달성하였기 때문에 남은 4분기에 카타르 LNG 수주를 통해 부족해진 선박 건조 도크는 더욱 부족한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한층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맞춰 노후선 교체 등의 친환경 선박의 발주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세 가지 주요 요건 모두가 성과 인상의 여력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제가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사 원가 구조를 살펴보면 재료비는 원가의 60% 수준이며 재료비 중 후판이 차지하는 비중은 선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략 3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후판의 선체 보강을 위한 현강, 각종 파이프와 엔진 및 추진대통 의장품 등의 본강 등 철강 제품도 사용되기 때문에 결국 비용 측면에서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는 후판을 비롯한 철강제 가격의 안정화가 중요하다. 후판의 원재료가 되는 철광석과 고루의 철광석을 녹이는 이런 역할을 하는 제철용 원료탄의 가격 추이가 가장 중요하다. 최근 철광석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원료탄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내년 이후 강제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원가 비중이 높은 철광석 가격이 급락하여 예년 수준인 톤당 100불 근처까지 하락한 점은 조선사 입장에서는 비교적 다행인 부분이나 원료탄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 조선사의 수익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후판 가격과 더불어 철광석 및 원료탄 가격 추이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급등한 철광석 가격이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실제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중국과 인도가 석탄 부족을 겪고 있어 석탄 가격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톤당 50달러 선이었던 것이 지금은 5배가 넘는 250달러 부근까지 치솟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니터링해야 하는 부분임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국내 조선사의 실적을 강제가 변동 시나리오별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정에서 베이스 케이스는 2022년 및 2023년 각각 전년보다 10% 하락한 강제 단가를 적용하였으며 포지티브 케이스는 매년 연간 20% 하락, 네거티브 케이스는 매년 연간 10% 상승한 단가를 가정하였다. 강제 단가 외에 환율 등 기타 변수는 같다고 가정하였다. 발주 규모는 플럭스 리서치의 전망 등을 활용하였으며 성과 인상 추이가 해당 전망치에 반영된 수준보다 가파르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수익성이 추정치보다 개선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인상 후 수주분이 매출로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하며 2023년 하반기 이후에 해당 차이가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본 영상을 보는 분들이나 레포트를 다운받아서 보시는 분들께서는 본 내용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끔 댓글로 주가의 향방을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식을 메인으로 하는 주식 방송이 아닐 뿐더러 투자의 가이던스를 위한 유튜브 채널이 아님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조선 해운업의 업황 트렌드 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업황의 이해와 안목을 넓히는 목적으로 시청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각사의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조선해양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베이스 케이스 기준 2023년에 19에서 20년 수준을 상회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포지티브 케이스에서는 강제단가 인하에 따른 공사손실충당금 환입 등이 반영되면서 영업이익률이 더 빠르게 개선되는 반면 네거티브 케이스에서는 원가 부담으로 인하여 2023년 외형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회복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재무적으로는 2022년 이후에는 건조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운전자금 부담으로 인하여 차입금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중공업은 드릴십 평가 손실 등과 더불어 강제가격 인상까지 겹치며 대규모 영업 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베이스 케이스 기준 2023년에 손익분기점 수준 영업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유상증자 이후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건조 물량 확대에 따른 운전자본 부담 심화 등으로 인하여 차입금 규모 및 재무 안정성 지표가 재차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외형 감소에 따른 고정비 부담 확대와 더불어 강제가 인상이 맞물리면서 상반기 1.2조 원의 대규모 영업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하반기에도 실적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역시 성과 인상 전 수주분의 매출 인식 등으로 인하여 흑자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며 베이스 케이스 기준 2023년 소폭의 영업 흑자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무적 측면에서는 헤비테일 구조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타사와 마찬가지로 운전자본 부담 확대 등으로 차입금 규모가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당사의 추정 결과 조선사들의 실적은 베이스 케이스상 2021년을 저점으로 점차 수익성을 회복하여 2023년에는 3사 모두 손익분기점 수준 이상의 영업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업황 및 추세를 고려하였을 때 2024년 이후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결론은 전 세계적으로 빨라지는 탄소 중립 흐름에 따라 선박 교체 수요가 확대될 것은 확실하며 사업 경쟁력에서 글로벌 선두권에 있는 국내 조선사가 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강제가 인상분이 성과의 상당 부분 전가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중장기 실적 개선 전망은 유효하다. 빅3 조선사 모두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선박 교체에 따른 수혜는 한국조선사가 틀림없으나 올해 수주한 많은 선박들은 선박이 건조되는 내년에는 재료비 구매로 인한 자금이 필요한데 선박의 지불 대금은 예전과 같이 선박이 건조되는 인도 시점으로 몰리는 헤비테일 계약이라면 빅3 조선사 모두 선박 건조를 위한 자금 마련에 허덕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2년 뒤인 2023년부터는 손익분기점 수준에 이를 것이며 3년 뒤인 2024년부터는 빅3 모두 영업이익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반대로 업황이 개선이 되어 기존처럼 선박 계약 시 20%를 받고 강제를 절단할 때 20%, 선박 블록을 기공할 때 20%, 그리고 선박을 도크에서 진수할 때 20%를 받고 마지막으로 선박을 인도할 때 나머지 20%를 받는 통상적인 계약이라면 적어도 내년의 운전자금 걱정은 해소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LNG선을 수주한 삼성중공업의 LNG선은 척당 2억 달러를 넘어버렸죠. 우리는 세세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이 성과에는 강제가, 친환경 제품, 환율 변동 등 수많은 변수들이 반영이 되어 나타난 결과가 지금의 성과입니다. 다시 말해 성과를 올려받았다는 것은 조선사 우위의 협상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금 지급 방식도 통상적인 오해 분할로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부분이죠. 따라서 보수적인 접근도 유효하며 현실을 반영한 긍정적인 전망도 유효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본 레포트에서 전제로 한 강제 단가별 케이스는 표와 같은데요. 올해 강제가 인상으로 인한 가격은 톤당 115만원 선이며 내년, 후내년은 금년 대비 10%의 하락을 전제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조선해양은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보다 톤당 5만원이 적은 금액인데요.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 현대상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그 규모가 몇 배로 큰 회사입니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라고 하죠. 같은 강제를 구매하여도 몇 배나 많은 양을 구입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싸게 구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 레포트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는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이 있죠. 바로 드릴10입니다. 저유가에 울며 겨자먹기로 떠하는 드릴10을 조선소 앞바다에 띄워두기만 해도 유지보 수비가 엄청나다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회사는 최근 배럴당 80달러 선에 육박한 유가를 감안하면 매각이나 임대의 무게가 실리는데요. 보유하고 있는 드릴10만 해결이 된다면 흑자로의 전환은 예상보다 빨리 나타날 것이며
반대로 지금처럼 계속해서 자산으로 보유하게 된다면 감가상각과 유지보수비로 매 분기 적자를 탈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은 강제가 변동에 따른 케이스별 시나리오를 함께 보았습니다. 영상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레포트를 직접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